51.7%, 국민의힘 김문수 39.3%로 예측됐습니다. 네, 방송 3차 공동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 51.7% 1위로 예측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51.7% 예측 1위로 나타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로 예측됐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충북은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것이 또다시 입증됐습니다. 충북의 표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정확히 맞춘 겁니다. 이에 따라 역대 선거에서 충북이 선택해야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기록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북 지역에서 47.4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는 4.25%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번에도 충북 지역의 표심은 당선 결과와 일치하며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명성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앞선 대선에서도 충북의 표심은 1987년 직선제가 부활한 13대 대통령 선거부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당선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한 기록입니다. 제13대 대선의 민정당 노태우 후보를 시작으로 14대 대선의 민자당 김영삼 후보,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된 15대 대선에서도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충북에서 1위를 차지하며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16대 대선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충북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당선됐고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후보 모두 충북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청주 흥덕과 상당, 증평과 음성 이들 4곳은 역대 모든 대선에서 지역 표심이 당선 결과와 일치하는 선거구라는 기록을 잇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 수는 4,439만 1,871명. 이 가운데 충북의 유권자 수는 137만 9,142명으로 단 3.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충북이 선택해야 당선이 된다는 선거 공식은 이번에도 입증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한편 3년 전 대선 당시 충주에서 고배를 마셨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만큼은 신승을 거두며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21대 대선에서 충북의 민심은 내란 심판과 민생 회복을 기대하며 진보로 대거 이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의 사위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내 충주의 표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동네를 오니까 확실히 이렇게 부근하고 느낌이 좋습니다. 우리 충주가 또 우리 충청이 균등하게 다시 희망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표차는 단 1,100여 표. 어렵게 이긴 싸움처럼 보이지만 충주가 오랜 보수 텃밭인 걸 감안하면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11,000여 표, 8.6%포인트 뒤졌기 때문입니다. 앞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를 선택했던 충주의 민심은 약 1년 만에 진보로 기울었습니다. 그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의 심판, 그다음에 민주당의 실용주의적 정책 공약에 대한 호응,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충주에서 마찬가지로 득표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한편 역대 대통령을 100% 적중했던 옥천군의 표심은 이번 대선만큼은 이례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000여 표, 김문수 후보가 16,000여 표로 김 후보가 4.87%포인트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충북 14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던 곳은 진천과 증평 단 2곳.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8대 6으로 더 많은 표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민생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바꿔서라도 오히려 일말의 어떤 희망을 걸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민심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1대 대선은 정치 성향을 넘어 내란 심판과 민생 회복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심의 선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대선에서 충북의 선거를 이끈 이광희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민들의 선택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감사드리고요. 역시 충북이 결정하면 대한민국은 선택을 해왔던 이런 전례를 또 따르게 됐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한편으로는 그 전국의 평균보다 조금 낮은 그 성과를 보여서 역시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 이런 격려의 응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내란 종식과 민주질서 회복의 기회를 도민들께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제 충북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 공약도 또 많이 있는데요. 네. 실현이 중요하니까 어떤 또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제일 큰 거는 신행정 수도 건설 아니겠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새정치를 중심으로 한 행정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그 꿈이 이재명 시대에 실현이 지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로부터 충청북도는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송바이오 단지를 만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사능 가속기라든가 혹은 그 오송역의 건설, 뭐 이런 등등등이 모여서 민주당 정부가 들었었을 때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 청주공항 그 활주로 신설 문제라든가 위평교도소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벌써 이제 1년 후면 또 지방선거가 네. 있습니다. 도당 위원장으로서 또 이제 신경을 또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선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또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제 6월 3일 어저께가 6월 3일이었죠. 네. 그리고 내년 6월 3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서 우리 민주당 충북도당이 충청북도 경영의 지향과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떤 충청북도를 설계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준비를 해오다가 대통령 선거를 먼저 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 정책을 모아나가는 것, 이게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한 번 했고,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예각화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합동으로 교육을 하거나 이래서 우리 도당의 힘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좀 잘 극복해서 도민들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충북을 경영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선거 준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주신 도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내란 종식과 민주 수호의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준비도 정말 잘 준비해서 후보들 검증도 잘하고 정책도 잘 준비하는 이런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희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도민들은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통합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새 정부에 바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김세희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충북 도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건 무엇보다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민화합. 지금 너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걸 서로 화합해서 서로 더듬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잘 살아야지. 12.3 계엄 사태 이후 더 무너진 지역 경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뭔가 이제 뭐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조금 기대를 해봐야지.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무엇보다 지역에 오래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바랐고
청년들이 이제 지역에 잘 머물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들을 창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더욱더 많은 일자리 만들어 주시고. 결혼 1년차 30대 맞벌이 부부는 내 집 마련에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소망했습니다. 아파트 대출이나 생계 부분들이랑 또 같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좀 육아나 출산 부분을 더 미루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확대해서 초고령 사회 속 노인 빈곤과 고리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혹은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의 복지 혜택을 조금 더 늘려서 다 같이 평화롭게 이렇게 노년을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고령화의 일손 부족,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까지 삼중고려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은 더 세심한 관심과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점점 농사짓기가 힘들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쨌든 농민한테 관심을 가져줘.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도민들은 그 약속이 현실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청주교도소 이전, 스포츠 컴플렉스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충북 발전을 위해 내놓은 굵직한 공약들입니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이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역 정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완 기자입니다. 청주공항엔 지난해 457만 9천여 명이 다녀가 개항 이래 처음으로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를 민간과 군이 함께 쓰기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에 제한이 있습니다. 충북도가 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기 위해 힘을 쏟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충북 1호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중부권의 거점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용 활주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도 청신호각해졌습니다. 청주교도소 반경 1km 이내에 분평지구와 가마지구 등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어 그동안 이전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청주시가 3개 이전 후보지를 놓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젊은 분들은 자기네 아파트에서 보면은 교도소 마당 안까지 다 보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애들한테 보여줄 게 자연스럽게 보게 되니까. 몇 년 후면 청주 야구장이 아닌 새로운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볼 수 있을까? 8만 제곱미터 부지의 야구장 신설을 포함한 청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토론회를 국회하고 지역에서 한번 토론회를 하려고 그러고요. 설계 용역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 관련한 예산들을 구체하고 이제 협의를 해. 한편 이 밖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조기 완공 등 충북 7개 공약, 11개 시군별 62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이제 정확히 1년 뒤인 내년 6월 3일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 국정 운영 성과에 따라 이번 대선 결과와 달리 민심이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이제 민심의 시선은 정확히 1년 뒤인 내년 6.3 지방선거로 쏠리고 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 표심이 요동쳤습니다.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정권 심판론이냐, 국정 안정론이냐에 따라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린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3개월 뒤에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모두 국민의힘이 우위에 선 겁니다. 임기 초반 비교적 높았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충북도 도지사를 포함한 12석의 단체장 가운데 8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고 지방의회도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충북의 표심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북에서 47.47%의 지지를 얻어 김문수 후보를 4.25%포인트로 앞섰지만 선거구 전체를 보면 이 후보의 완승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제천, 단양 등 6곳은 보수 표심이 강세를 보이며 충북의 양분된 민심 지형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제론도 변수입니다. 의회, 국회를 여당이 다수석을 점유하고 있고 또 대통령까지 배출한 마당에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여당과 대통령이 어떠한 행태를 보여줄 것이냐. 한편 국민의힘의 앞날은 불투명한 상황. 1년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 결과는 요동치는 전국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충북의 최대 전시 컨벤션 센터인 청주 오스코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오는 9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에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코믹 월드 321,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충청 경양 하우징 페어 등 모두 42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주 오스코는 오송읍 만수리에 충북도와 청주시가 총 사업비 2,31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 39,725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늘 충북도 내 72개 학교 시험장과 8개 학원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충북의 응시자 수는 12,670명으로 지난해보다 재학생은 1,254명, 졸업생 등은 30명 늘었습니다. 6월 모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항을 출제하고 한국사를 반드시 응시해야 성적 통지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통지표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고1, 2 학생을 위한 전국연합학력평가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 개교 120주년 기념식이 대학본부에서 재학생과 동문, 지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윤승조 총장은 120년의 역사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기록이라며 충북대와의 통합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통합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대와 글로컬대학 통합 절차를 밟고 있는 교통대는 지난달 30일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보류되면서 통합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현충일 연휴 기간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비해 안전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오는 8일까지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륜차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충일인 6일엔 청주 사창사거리 등 폭주 행위 예상 구간에서 도로를 부분 통제하고 검문에 나서며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60대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청주시 석교동의 한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시내버스 기사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에 걸린 시내버스를 막아섰고 이에 A씨가 버스에서 내리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